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다능인의 직업 모델 4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빨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업 모델을 얘기하기 전에 이 책에서는 다능인들은 일에서 원하는 욕구가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3가지가 돈, 의미, 그리고 다양성입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시간을 쏟는 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보수가 있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의미는 제가 아는 다능인 친구들도 보면 나는 그냥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거니까 그만큼의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사실 다능인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성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고, 워낙에 이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사회이다 보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회사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문매를 맞고,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어도 내가 하는 일이 나의 평소 가치관이나 삶의 철학과 맞닿아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내가 시간을 쓰는 만큼 조금이라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거나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은 사실 다능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죠. 워낙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 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양성이 충족되어야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 3가지 욕구가 이 책에서는 4가지 형태의 일의 방식을 통해서 충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 모델 4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그룹허그 접근법이 있어요. 근데 그룹허그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여러 가지의 관심사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한 곳을 다니는데 그 안에서 나의 다양한 관심사가 충족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가 슬래시 접근법인데요. 슬래시는 이 사선을 의미하잖아요. 마케터이자 작가이자 유튜버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좀 엔잡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 접근법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회사 안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나의 관심사를 개인 프로젝트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닉스 접근법이에요. 근데 피닉스가 불사조를 의미하잖아요. 좀 여러 번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계속 직업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밀리 와프닉이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법학을 공부했다가 웹디자인 했다가 영화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그때그때 몰입했던 시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그룹허그 접근법은 그 회사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반영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직업 안에서 돈, 의미, 다양성, 아까 얘기했던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융합되어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능인들 중에서 건축가가 많대요. 근데 그 이유도 생각해보면 건축은 예술이자 과학이잖아요. 이미 융합이 되어 있는 분야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케터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룹허그 접근법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그룹허그 접근법으로 일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했어요. 스타트업이니까 멤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은 체계도 덜 잡혀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제 이건 네 일, 내 일 이렇게 딱히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특히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도 되게 많이 더 반영이 되는 편이었고,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나아요. 사실 창업가들은
전부 다 다능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그 회사 안에서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거,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나의 가치관과도 너무 잘 맞아서 이 일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룹허그 접근법으로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슬래시 접근법이에요. 제가 작년에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그룹허그 접근법으로 일하다가 회사를 나온 이후에는 지금은 슬래시 접근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래시 접근법은 여러 가지의 파트타임 일을 동시에 하는 걸 뜻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책도 여러 권을 한꺼번에 읽고, 이게 뭔가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지루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 다른 일을 하면 좀 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슬래시 접근법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프리랜서 마케터로서 같이 일하는 회사가 두 곳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미팅을 가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원격으로 일해요. 하루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한 3시간에서 4-5시간은 마케팅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작가로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관점이 들어가서 좀 혼자 있을 때 집중해서 시간을 쓰는 편이고요. 책의 원고를 쓸 때는 밤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부수입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크게는 마케터이자 작가로서 저는 현재는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고, 슬래시 접근법의 포인트는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어서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나는 마케터지만 작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조금 더 내가 나를 더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래시 접근법은 안정성보다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자유를 더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터로서의 자, 작가로서의 자, 여행가로서의 자, 이 세 가지가 되게 서로에게 시너지를 준다고도 생각해요. 마케터로서 일을 하는 거는 좀 저에게 가장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이고, 제일 많은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글을 쓰면서 마케팅 했던 일들을 좀 더 제 것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여행가는 좀 다르게 보려는 시선, 이게 마케터나 작가랑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영감을 주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시너지를 이루면서 저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책을 작년 초에 읽고 다시 보면서 놀랬던 부분은 슬래시 직업으로 뛰어들기라는 이제 섹션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실천해서 지금 지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1번이 풀타임 직장에서 벗어나기거든요. 제가 2020년에 회사를 나온 이유가 주 5일 출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제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써보고 싶었어요. 그 회사 안에서 이제 그룹허그 접근법으로 일을 했지만 저의 어떤 욕구가 다른 방향에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더 키워보고 싶기도 했고, 조금 더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보고 싶었습니다. 풀타임에서 벗어나서 파트타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서 슬래시 접근법으로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직업 모델은 아인슈타인 접근법입니다. 이름이 아인슈타인 접근법인 이유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정부의 특허국에서 관리자로 일했대요.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모델은 본업이 있으면서 출퇴근하지 않는 시간에 아예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면 아인슈타인 접근법을 추천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접근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되게 다른 자유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일단은 돈을 해결하는 거죠. 풀타임 직장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전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요구하는 순간 이 일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예 시작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6시부터 혹은 주말에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맞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재정 목표를 충족시켜줄 정도의 충분한 돈을 줘야 한다는 거. 세 번째가 자유시간과 에너지를 남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회사를 다녀온 이후에도 좀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조금 더 뭔가 내 관심사를 더 자유롭게 충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접근법은 안정성과 규칙성을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 단행인들에게 좋은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접근법은요. 피닉스 접근법입니다. 몇 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형태를 말해요. 모험을 즐기는 행동과 이게 맞는 일의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에 심취하는 것을 좋아하고 삶의 행복을 위해 많은 다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행인에게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저를 위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에 심취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슬래시 접근법이 잘 맞는 사람인 것 같고 뭐 라면 가게를 막 한 5년, 10년 하다가 갑자기 아예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형태가 맞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피닉스 단행인들은 과거에 최소 하나 이상의 박사 학위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대학을 다니는 한 4년 동안 만족했지만 그 이후에는 관심을 잃어버렸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피닉스 접근법은 슬래시 접근법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관심사를 한 번에 하나씩 깊이 있게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 순차적인 단행인에게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를 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단행인에게는 외가 통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동일한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 사람의 마인드는 같고 그게 그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조언 하나는 그게 있네요. 직업을 바꾸기 전에 새로운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환이 매끄럽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공감했던 얘기는 뭔가를 그만두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고 나와 맞지 않는 거를 포기하는 것 또한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자리가 비워지면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게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직업 모델 4가지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이 4가지 직업 모델 중에 어디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민해보고 어떤 형태로 이걸 이룰 수 있을지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면 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할게요. 안녕.